중국이 만든 LNG 운반선이 호주 근해에서 멈춰섰습니다. 2024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운항 중이던 중국산 LNG선의 구동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면서 선박 전체가 전원을 상실했습니다. 자력 복구가 불가능해 중국까지 끌려가야 했죠. 이 배의 설계 수명은 2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도된 지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설계와 공정과 품질 보증 전체가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클락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68% 급감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75%에서 52%로 곤두박질 쳤죠. 같은 기간 한국은 14%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중국 조선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규모를 한번 봐야 합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의 약 74%를 차지했습니다. 건조량도 세계 1위 15년 연속이에요.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 뒤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소의 약 75%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세계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은 소수의 대형 국영 조선소가 만든 숫자입니다. 나머지 수백 개의 중소형 조선소는 수주가 0입니다. 이 일감이 전혀 없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걸 산업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상위 소수가 전체 파이를 독식하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일대에서 12개 초대형 조선소가 동시에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조선소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주 잔량의 가치만 약 67조 원에 달합니다. 18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중국 69개 조선소 중 75%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찍었던 조선소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 조선업의 원죄 저가 수주 전략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20에서 30% 싼 가격으로 수주합니다. 정부의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전략이죠. 문제는 이 가격에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국 조선소의 돈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선주가 하나의 LNG 운반선을 발주한다고 해볼게요. 계약 금액이 약 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입니다. 이 300억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강제와 원자재 비용으로 약 800억 원이 빠집니다. LNG 화물창 시스템 같은 핵심 기자재 비용이 약 700억 원입니다. 이건 프랑스 GTT사의 기술 라이선스료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인건비가 약 600억 원 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이 약 300억 원 도크 운영비와 설비 감가상각이 약 350억 원 금융비용과 보증료가 약 200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산하면 벌써 2,950억 원입니다. 300억 원에서 2,950억 원을 빼면 남는 건 약 350억 원이에요. 여기서 세금과 관리비를 빼면 최종 이익은 100억 원 안팎입니다. 300억 원짜리 배를 만들어서 남는 게 고작 100억 원인 겁니다. 이익률이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조선소가 같은 LNG선을 약 2억 5천만 달러에 수주하면 이익률은 7에서 10%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자재 내재화율이 높아서 핵심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싸게 따내고 얇게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납기가 지연되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이기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현상이에요. 조선업에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조선소가 수주를 따내지만 그 가격으로는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수익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서, 품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주 해역의 LNG선 구동 정지 사고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에서 인도 직후 화물창 결함이 보고되었고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물량 중에서도 품질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LNG선은 영하 19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화물창의 단열 시스템에 미세한 결함만 있어도
가스 손실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폭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틈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 정밀 기술이 필요한 선박인 거죠. 한국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건조하는 LNG선은 여전히 한국 선박보다 품질과 기술이 떨어지고 수주 물량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이라고요. 글로벌 선주들이 최종 의사결정에서 중국을 선택하기 꺼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뢰제입니다. 신뢰제란 구매 전에도 후에도 품질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합니다. 선박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배를 인도받아 바다에 띄워 몇 년을 운항해 봐야 진짜 품질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실적과 신뢰가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LNG선을 중국보다 8에서 10% 비싸게 받아도 주문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5년간 쌓아온 무사고 운항 실적 그 자체가 가격을 뛰어넘는 경쟁력인 거죠. 그런데 품질 문제만으로는 2025년 상반기에 68% 수주 급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직격탄입니다.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조선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기업이 건조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을 이용할 경우 순톤수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을 잡아 드릴게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의 순톤수가 약 10만 톤이라고 하면 미국 항구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약 $500만, 우리 돈으로 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번 입항에 70억 원입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는 매년 $30씩 올라가서 2028년에는 톤당 $140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항 한 번에 약 200억 원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 정책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 조선업 제재 발표 이후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발주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다고요.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배를 10% 싸게 만들어봤자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수십억 원씩 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해 선박에 대해 톤당 4,400위안 약 8만 원의 항만 수수료로 맞불을 놓았죠. 그런데 이건 미국에는 큰 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영여시 1%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만들 배가 거의 없으니 맞불의 효과도 없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상황을 비대칭 제재라고 부릅니다. 제재의 화살은 양쪽 모두를 향하지만 실제 피해는 한쪽에 집중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미미하니 제재를 받아도 아프지 않고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인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대신 누가 이 시장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국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2025년 한국조선 3사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수주 잔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조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3% 뛰었고 HD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약 24조 원 규모의 LNG선 추가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NOLNC,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첨단 선종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한 척당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보입니다. 중국은 수주 척수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2025년 1421척을 수주했으니까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많이 만드는 벌크선이나 중소형 컨테이너선의 척당 가격은 약 3천만에서 5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주력하는 LNG선은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같은 배 한 척을 만들어도 한국 쪽이 5배에서 10배 더 비싼 배를 만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중국은 경차를 수천 대 파는 공장이고 한국은 고급 세단을 수백 대 파는 공장입니다. 대수에서는 중국이 이기지만 매출과 이익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구조인 거죠. 경제학에서 이걸 부가가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술력에 따라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중국은 이 사다리의 하단에서 물량으로 승부하고 한국은 상단에서 기술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본의 사례가 의미심장합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1위를 유지했죠.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추격에 밀려 지금은 세계 3위로 내려앉았고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일본 조선업 몰락의 핵심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 상실, 둘째, 고부가가치 선종 전환 실패입니다.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일본의 과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경쟁력을 잃은 뒤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기술 투자가 줄었고 악순환에 빠졌죠.
중국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지금이 경로 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가 수주 경쟁에 빠져 대규모 적자를 경험한 뒤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NG선 기술에 집중 투자했고 35년간 쌓은 무사고 운항 실적이 지금의 프리미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 중국 조선업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저가 수주도 품질 문제도 미국 제재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중국 조선업의 과잉 설비와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입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방 정부마다 경쟁적으로 조선소를 유치했고 조선소 수가 한때 700개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손실을 떠안아 주니까 조선소들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수주하는 거죠. 적자를 내도 보조금으로 메우면 되니까 가격을 더 낮추고 더 많이 수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과잉 설비입니다. 일감은 줄어드는데 조선소는 700개입니다. 거기에 미국 제재가 겹치면서 발주가 급감하니까 75%의 조선소가 수주를 한 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환급 RG 문제입니다. 조선업에서 선주는 배를 발주할 때 계약금을 먼저 지불합니다. 조선소가 파산하면 이 계약금을 돌려주는 보증이 RG인데요.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중소형 조선소의 RG 발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75%의 조선소가 수주를 못하는 상황에서 RG를 발급했다가 조선소가 파산하면 그 돈을 은행이 물어야 하니까요. RG가 없으면 선주는 발주를 못합니다. 발주가 없으면 조선소는 더 빨리 죽습니다. 이것이 중국 중소형 조선소들이 빠진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조선업의 미래는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국영 조선소인 중국 선박집단 CSSC는 살아남을 겁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계속되고 중국 내수 물량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군함 건조 수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중소형 조선소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항만 수수료 정책이 유지되는 한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발주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은 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고부가가치 선종에서의 초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국이 기술 투자를 통해 LNG선 품질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중국 조선소의 LNG선 수주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35년간의 실전 데이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지 돈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위기는 네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로 이익은 바닥이고 품질 문제로 신뢰는 무너지고 미국 제재로 발주는 급감하고 과잉 설비로 중소형 조선소는 연쇄 도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는 이겁니다. 75%의 조선소가 수주 영건 12개 초대형 조선소 동시 가동 중단 67조 원, 증발 18만 명, 실직,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수주 68% 급감. 이것이 2026년 중국 조선업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조선업이 결국 일본처럼 무너질까요? 아니면 대형 조선소 중심으로 재편에 성공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